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덥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조기숙이라고 아시죠? 조기숙이 친노 골수의 핵심, 친노 핵심 골수 조기숙이가 나타났습니다. 조기숙이가 나타나면서 문재인을 직격해버리는데요. 이건 저격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기숙이가 나타나면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 시작할 때다 하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고 어떤 논설 필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문이죠. 조기숙이가 나타나면 문재인은 망할 때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조기숙이가 문바들의 왕따를 당했어요. 너무 노무현을 신앙시하고 조기숙이는 노무현을 신앙하는 것은 말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노무현 시절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었죠. 그리고 문재인이 2012년 대선에 나왔을 적에는 무조건 문재인이 이긴다 했어요. 그때까지도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서 문재인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바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즉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노무현을 신성시한다. 노무현을 칭찬한다. 그리고 문바들이 댓글로 반대 진영을 공격하자. 왜 댓글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이제 문바들하고 설전을 붙죠. 그래서 문바들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문바들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왕따를 당한 게 바로 조기숙입니다. 조기숙이 악랄하죠. 그리고 조기숙이고 완전히 마시간 애죠. 완전히 마시간 애예요. 요새는 추미애가 조기숙을 따라가고 있어요. 추미애가 완전히 마시간 행동을 하고 있죠. 행동입니다. 은행 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조기숙이가 나타나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한 것을 아주 직격을 해버립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이가 자꾸 이제 부동산 정책을 21번째인가 22번째 냈으니 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러는데 아직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아직은 안 떨어집니다. 그건 청기 누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야기 한번 들을 기회가 있겠고요. 조기숙이는 유명한 친구죠, 그죠? 탄간오리, 구한말 탄간오리, 동학혁명에 불을 붙이던 조병갑이 조기숙의 할아버지죠. 정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조부인데 대표적인 친일 인사죠. 친일 인사.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쪽에서 조기숙이를 중용 안 했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친일이니까 조병갑, 그죠?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친노 폴리페스였고 대표적인 친노 골수 핵심이에요. 맛이 완전히 갔어요. 말하는 게 논리도 없고 논거도 없어요. 무조건 노무현을 빨아요. 무조건 노무현을 신앙시해요. 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중동을 보지 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구도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또 과거에 2018년인가 17년에 18년이죠. 문재인이가 대규모 방중단을 꾸려서 중국에 가서 터맞고 기자들하고 대참시죠. 그거는 그죠. 역사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국 경호원단 중국 애들한테 우리 기자들이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주저할 정도로 맞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라 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조기숙. 그 조기숙이가 오늘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각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리는데요. 2년 전에 문재인 측근으로 최측근이면 사회수석쯤 되겠죠. 다 친노 인사애들이 있으니까 사회수석이 김수현이 그런 애들이겠죠. 김수현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 했다. 문재인이가 우리도 곧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면 안 된다 하고 참모들한테 말했다.
그죠? 그래서 조기숙이는 이 말을 참고로 삼아서 그동안 집을 안 샀답니다. 그동안 집을 안 샀대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슬기로운 전세 생활이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보면은 2년 전 2018년도에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대통령의 협상이란 책이 있어요.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만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 전달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협상이라는 걸 조기숙이가 아마 썼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만 따로 문재인이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책 나오기 전에 문재인한테 줬다. 근데 이 대통령 협상은 조기숙이가 작년 5월 출간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런데 조기숙이가 말하기를 문재인이가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다. 또 조기숙이는 자기가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했다. 과거 일본 집값 폭락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며 도쿄 인근의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 때문에 도쿄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 일본 신도시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기숙이는 나는 작년에 집을 샀다. 2019년 집을 샀다. 골 때린다 진짜. 그리고 조기숙이가 말하기를 문재인 정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유난히 많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노무현 시대는 다주택자가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이 다시 한번 놀랐다.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다 하고 문재인을 직격하는데요. 어제 이렇게 나와서 그 김현미가 그러죠. 청와대에서 2가구 1주택자를 팔아라 그랬더니 한 명만 팔았더라. 나머지는 다 2주택자, 3주택자더라. 이 조기숙이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고 직격을 하는데 이제 난리 났어. 조기숙이 내일부터 문바들한테 더 공격을 당하게 생겼어. 생긴 거죠. 그런데 조기숙이가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집을 샀대. 한심하죠? 보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집을 사신 분도 있고 문재인 지금 보고TV 방송만 들었으면 1년 전부터 내가 했는데 그때 집을 사셨을 거야. 보고TV 말을 들었으면.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문재인도 그렇고 조기숙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 좌파 애들이 항상 말하는 게 20년, 25년 전부터 인구가 공동화되고, 그죠? 우리나라가 도심도 공동화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부동산값이 폭락한다. 그죠? 그래서 집을 사면 안 된다 하는 논리였죠. 김수현이나 조기숙이나 김현미가 그거를 믿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심교원이라고 건국대 부동산 학과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기사는 잘 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친구 기사는 잘 보는데요. 어제 무슨 대담 프로를 보니까 부동산학과 심교원이라는 사람이 세계 메가시티 대도시들은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50년 동안의 집값 추세를 대도시, 세계 대도시들을 추적을 해보고 350년 동안을 추적을 해봤더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계속 올라가더라. 그죠?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 메가시티 대도시가 올라가는 것은 서울은 지금 집값이 쌉니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공급을 서울에다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집값은 이렇게까지는 안 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팍 뛰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고 서서히 조금씩 오르겠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얘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기숙이란 이런 애들이 부동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문재인이란 이런 양아치가 부동산을 갖다가 논한다는 자체 문재인이란 양아치가 주머니에 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집값을 잡는 무궁무진한 것이 주머니 안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씩 내놓겠다 그러는데 당분간은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지금 집값은 더 뛰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물 경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은행 총재였겠습니까? 대기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돈이 있었다. 그래 돈의 흐름을 내가 좀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게 그거 팁인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얘네가 이렇게 조기수구에 튀어나오면서 지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를 지는 안다. 근데 문재인은 너무 모른다. 문재인이 부동산 값을 3년 동안 폭등을 시켜서 조기수기 임마. 노무현이도 4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시켰잖아 임마. 그때 금융위기 오면서 그게 죽었지 임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조기수기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문재인은 더 모르는데 얘가 문재인 말을 한 2년 동안 믿었나 봐요. 2년 동안 우리가 일본과 같이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얼마나 무식한 게냐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한 이유가 뭐죠? 일본의 버블 경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달러 엔이 말이죠. 엔고가 되면서 엔제가 되면서 그죠? 일본 프라자 합의 때문에 엔이 박살이 나고 그죠?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모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갔잖아요. 그럼 문재인이가 말한 일본이 부동산값 폭락을 한다. 그럼 우리도 폭락한다. 이런 말은 우리 경제도 폭락을 한다. 그걸 전제를 깔고 간 거죠. 문재인이가 말한 거는 문재인 참모들이 말한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 일본은 최고 정점에서 버블이 터진 거예요. 그죠? 미국 프라자 합의 때문에 엔이 똥값이 돼버리고 그죠? 수출이 막히고 우기라던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럴 적에 부동산 값이 떨어졌죠. 일본이.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말이지 한국의 부동산 값은 일본같이 폭락한다는 그 전제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도 일본같이 폭락을 한다, 망한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한다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가 대한민국 경제를 3년 동안 주물르고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주물렀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이 사람이죠. 이 양아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심한 것들. 결론 조기수기도 한심하고 김현미도 한심하고 문재인은 더 한심하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영명이었습니다.